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댁 식구들을 모두 다 챙겨야 한다는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이란 것에 로망을 꿈꾸었던 어리석은 한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만 알았었습니다. 출근하는 남편 현관에서 배웅하고 퇴근하는 남편 위에서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런데 결혼은 미친 짓 맞았습니다. 결혼이란 환상에 사로잡혀서 꿈같은 생활이 될 것이라고 믿었었던 제 믿음은 결혼하자마자 1년도 채 안 되어서 무참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거든요. 1년 정도 버티었으면 제 생각엔 정말 잘 버틴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년간 인내를 했었던 건 그나마 남아 있었던 남편을 향한 사랑이었었는데 그 사랑도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 사실까지 알게 되니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것이 맞고요. 그렇게 저는 섣부른 판단이다 혹은 너무 성급했다 라는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감하게 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종지부를 찍자 이제 더 이상 너하고는 안 되겠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이 이상은 안 될 것 같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제서야 남편은 저를 붙잡고 애원을 하고 자기가 한번 중재를 해보겠다 생각이 짧았다. 암튼 그 입을 조잘조잘 놀려대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은 강경했어요. 지금 당장은 저를 회유하려고 생각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짓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외에 저를 너무 괴롭혔었던 저란 사람에게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줬었던 저희 시댁 식구들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저를 회유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회유하다가 제가 꼼짝도 안 하자 결국엔 화까지 내셨던 분이었었고요. 이혼하면 여자가 손해라는 그런 말, 네 집 개가 짖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기에 그냥 넘겨버렸었는데 아무래도 당신 아들 앞날을 걱정했던 시어머니는 되도 않은 협박을 제게 하기 시작했었죠. 정말 이혼은 할 거라고?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너 후회하는 자신 있어? 제가 후회를 왜 해요? 결혼한 걸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온 게 더 후회되는데요? 정말 이혼할 거니까 이제 그만 좀 칭얼대세요. 왜 자꾸 다들 돌아가면서 물어보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마치 똥마려운 강아지들 마냥 제 주위에서 뱅뱅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추해 보이니까 그만하세요. 이젠 네가 막 나가는구나. 똥마려운 강아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이혼하고 너랑 내가 남남이 된다고 해도 난 너한테 절대로 시선을 떼지 않을 거다. 우리 아들한테 흠 만들어 놓은 너란 것을 끝까지 따라붙어서 아작을 내고 말 거야. 그냥 좀 참고 살면 될 것을. 우리 집안을 무슨 여자 하나 들여서 못 살게 만들어 놓은 무슨 복달거리는 집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어디 한번 붙어보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하다 협박까지 하는 시어머니란 사람 정말 소름이 다 돋을 정도였습니다. 저런 집안의 며느리로 그동안 왜 참고 살았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은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한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다. 라고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정당화시키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죠. 어차피 끝내기로 했고 서로 머리채만 쥐어뜯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기에 저도 속 시원하게 내지르면서 협박 비스무리한 거 해주었습니다. 아, 오늘 정말 개가 많이 짖네. 짜증나게. 이보세요. 저를 지켜보든 말든 그건 댁 사정이시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아작내고 싶으면 살곰살곰 다가와서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수를 꽂는 거예요.
그렇게 동네방네 다 소문내면서 아작을 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도 무서운 거 없고 후회도 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꼴값도 좀 적당히 떠세요. 무슨 힘이 있다고? 제 앞길을 막겠다고 하는 건지. 하여튼 다들 입만 살아서. 나도 한다면 하는 여자거든요. 미친 개한테 몰리기 전에 좀 그 입 좀 다무시죠. 괜히 일 더 커지게 만들지 말라고요. 제가 좀 심했나요? 암튼 그 당시엔 저도 너무 격앙이 되어서 말을 가려하지 못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살짝 욕까지 섞어서 시어머니란 양반 이야기를 하길래 혼잣말로 저 또한 욕을 하기도 했었고요. 거지 같다 못해 며느리를 둘로 가리라고 했었던 제 구질구질하고 유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혈압 오를 수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릴게요. 남편과는 소개로 만났고 첫 인상부터 선한 것이 마음에 쏙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남편을 좋아했었던 건 남편의 어른들을 향한 예의 바름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노숙자한테 잠바를 벗어주는, 잔뜩 파지를 씻고 지나가는 어르신들의 리어카를 남몰래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사람 말이죠. 남편의 성향을 보니 가족들끼리도 우애도 단단해 보였었고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풍족한 집안에서 자랐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인지라 어쩌면 남편의 그런 성향과 자란 환경들을 선망하고 동경해서 더 남편에게 빠져들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고 호프집을 운영하십니다. 어렸을 땐 술집 가게 딸이라고 놀림도 받았었는데 그래서 속이 상하기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엄마라는 사람을 부정하고 술집을 운영하는 엄마에게 반감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고 자식 잘 키워보려고 하는 건데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저런 생각들을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었지만 점차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엄마와 함께 일하는 이모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절하고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못 볼 꼴 괴상한 꼴 다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아내던 내 엄마라는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호프집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일하는 이모님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일거리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경제활동을 계속하셨던 것이었죠. 남편과 저는 정반대의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엄마는 자신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평범하고 사랑 많이 받은 집안의 시집가기를 항상 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그런 남자를 엄마에게 인사시켰으니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결혼 생각이 바로 있진 않았지만 엄마는 얼른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남편에게 재촉을 했고 결국 저는 남편과 만난 지 1년 만에 부부가 되었던 것이었죠. 기대했던 것처럼 남편의 식구들은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었고 그리고 시댁에 자주 모여서 우애를 다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시이모님 사이가 엄청 좋았었는데 외가 친가 할 것 없이 서로 왕래도 잦고 암튼 처음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다복한 집안에 시집을 온 것이 처음엔 좋았었고 저도 그들과 어울리면서 한 집안의 구성원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 좋았어요. 많이 웃고 자주 모이고 아무 일도 아닌데 모여서 수다를 떨고 다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모여도 너무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어림잡아 한 4번 정도로 시댁 식구들은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중 2번 정도는 항상 저희 집에서 모임을 가졌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오네 가네 말도 없이 오는 사람들, 언제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은 방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까지. 사람들 정을 나누는 건 좋았는데 정신이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그때 저희 작은 방에 널브러져 있었던 사람은 바로 시이모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희 집을 들락거리더니 아예 갈 생각도 안 하고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작은 방에 널브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무슨 휴게소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락날락 거리는데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귀엽게 애교를 떨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시댁 식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지 않겠냐고. 내가 지금 자기와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시댁 식구들 모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이죠. 그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야, 원래 우리 집 사람들이 다 이래. 내 것, 네 것도 따로 없고 나는 이런 집안에서 자라서 번잡하다고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자긴 나와 결혼한 거야. 그런데 나와 결혼을 한 거면 우리 집 식구들하고도 결혼한 거나 다름없고 우리 집 식구들이 모이는 걸 워낙에 좋아하고 서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하루라도 못 보면 다들 입안에 가시가 돋나 봐. 그런데 자기야, 자기 이런 모습을 좋아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자기도 어느 정도 융화가 된 것 같은데. 에이, 귀여운 투정하고 있구나?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모이는 건 좀 삼가자고 잘 말씀드려볼게. 나와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그렇게 아쉬웠었어? 에휴, 욕심쟁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귀엽게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던 것이었고, 조금만 저희 부부가 결혼 생활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살짝만 저희 부부만의 시간을 주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의 투정을 10분 받아들여서 시댁 식구들에게 부탁하겠노라 말도 한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더불어 시이모님의 날카롭다 못해서 돌발성 난청을 일으킬 만한 괴성을 들어야만 했었고요. 시어머니 남편에게 들었다면서 그렇게 우리가 불편하게 만들었었냐고 어디서 모함질이냐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둘만 살아서 좀 소극적인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이라 변화를 좀 시켜주려고 우리도 애를 썼던 것이었는데 자기들의 배려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버리니 배신감이 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시이모님이셨습니다. 시이모님은 더 심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이야. 그동안 우리랑 결이 맞는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한 번도 불거진 적이 없었는데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불화가 생기네.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서로 좋아서 자주 보고 하는 건데 감히 어린 건 눈치를 우리 어른들이 봐야 하는 거니? 사돈 양반이 술집 하신다며. 그럼 항상 사람 많고 북적대는 곳에 살았었던 거 아니야? 질 나쁘고 잔뜩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이랑 섞여 있는 건 괜찮고 사랑 많고 웃음 많은 시댁 식구들이랑 있는 건 안 괜찮고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결혼을 말렸었던 거야.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이 다른 사람 하나 들어와서 완전 우리 집 식구들을 와해시키는구만. 남편의 말을 오해하셨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비하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그것이 저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못했던 거였나요? 좀 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사이 좋은 가족들이니까 저의 반란이 그 가족들한테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좋게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만일 저로 인해서 가족이 와해될 정도로 위험에 처해진다면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다만 너무 많은 식구들이 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치사하고 비굴하게 그렇게 제잘제잘 거렸었네요. 멍청한 꼴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 일은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후에도 저는 너무 괴로운 결혼 생활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길지도 않은 그 1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 자세히 말하려면 하룻밤 저랑 밤새셔야 할 겁니다. 우선 몇 가지만 추려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 작은 방에 널브러져 있던 시이모님의 아들놈,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 머저리 같은 놈이 저한테 하루는 그러더군요. 저희 엄마가 호프집을 하는 것을 아니까 가게 매상을 좀 올려주고 싶으니 호프집 위치를 알려달라고 말이죠.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매상까진 필요 없으니 한번 방문해 보라고. 실내 외부도 깔끔하고 음식도 맛있어서 단골 손님 많은 곳이라고 암튼 기분 좋게 알려줬었습니다. 결국 제가 입방정을 떨어서 우리 엄마를 난처하게 만들고 말았죠. 하지만 그 일은 엄마 선에서 처리가 되긴 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다지 순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 술집하는 여자라는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 머저리 같은 놈 하나 처리하는 건 껌 씹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었죠. 암튼 머저리는 저희 엄마 호프집을 방문했고 그 이후로도 몇 번 다녀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공짜로 머저리한테 대접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놈이 버릇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엄마를 물주로 본 건지 하루는 친구들 열댓 명을 데리고 엄마 가게를 찾아갔던 것 같더라고요. 호프집에서 아무리 먹어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날 100만 원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켜놓은 음식도 제대로 다 먹지 않았고 술 역시 먹다 만 것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군요. 한두 번은 그래도 사돈이니까 넘어갔었는데 그날 그 머저리가 저희 엄마한테 막대한 실수를 했었더군요. 함께 술을 마셔본 적은 없으니까 어떤 주정을 하는진 모르겠는데 글쎄 그 머저리가 저희 엄마 보고 여자를 불러달라고 했답니다. 저희 엄마 가게 그냥 일반적인 호프집입니다. 여자를 부르고 옆에 앉혀서 술 따르게 하는 그런 가게가 아니에요. 잔뜩 술에 취해서 엄마한테 그런 객기를 부리는데 엄마도 그땐 잠깐 정신이 나가서 비트대는 머저리를 바닥에 냅다 꽂아 버렸답니다. 정신이 나가서 바닥에 뒹굴고 있는데 머저리 핸드폰이 울리더래요. 핸드폰을 보니 엄마, 즉 시이모님이셨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받았고 잔뜩 열이 올라서 지금 술에 취해서 바닥을 기고 있으니 얼어 죽기 전에 애 데리고 가라고 했다 하더군요. 그리고 머저리 시동생을 데리고 온 시이모님과 엄마는 한판 대차게 붙고 말았고요. 우리 엄마 성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시이모 성격도 엄청 대찬 사람이었던지라 아마 두 사람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치고받고 싸웠던 것 같아요. 이유는 왜 애술을 이렇게 먹였냐라는 시이모 반응이었을 것이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공짜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사돈 가게에 와서 여자나 찾는 꼬라지를 보니 싹이 보인다고 애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고 저희 엄마도 맞섰겠죠. 그런데 그 사건이 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사달이 되긴 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반응과 시댁 식구들의 반응 때문이었었거든요. 가뜩이나 똘똘 뭉치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머저리 시동생 편을 들었고 시이모 편을 들었고 하나같이 저희 엄마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다못해 남편은 시이모가 엄마랑 대차게 붙는 바람에 뼈마디를 다 쑤셔야 한다고 저보고 병간호까지 해달라고 그리 말을 했었죠. 그 주둥이를 찢어놓고 이혼을 했어도 했었어야 했는데 그 당시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긴 하네요. 아니면 그 돌대가리라도 한 대 후려 갈겼어야 했는데 참 후회가 되긴 합니다. 이모가 장모님이랑 몸싸움 하시는 바람에 지금 거동을 제대로 못하셔. 정말 장모님 뭐 그렇게 억세시냐? 우리 이모를 반쯤 죽여놓으셨더라고. 하여튼 노는 물이 다른 분이라 그런지 좀 거칠긴 하시네. 당분간 자기가 나 출근하고 나면 이모 집에 가서 이모 좀 보살펴줘. 가서 청소도 좀 해드리고 밥도 좀 챙겨드리고. 자기라도 그렇게 해야 이모 화가 풀릴 거 아니야. 이모가 고소한다는 거 겨우겨우 말렸다.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당신 당분간 장모님 만나는 거 금지야. 당신한테 장모님이 엄마니까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지만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나는 지금 장모님이 이상해 보일 지경이거든. 그러니까 내 허락 떨어지기 전까지 당신 장모님이랑 거리 좀 두라고. 정말 가정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나 이번에야 가정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았어. 순간 제 눈이 휙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아차렸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좋고 오해가 깊은 사람들이다. 나는 절대로 이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그지 같은 경우를 봤나. 남의 가게에 와서 사돈한테 무례한 행동을 한 건 그 머저리 시동생인데 지금 우리 엄마만을 걸고 넘어지다니.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내로남불 오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남편 놈도 참 이상한 게 지가 뭔데 우리 엄마를 멀리하라 어쩌라라는 말에 짓거리고 있는 걸까요? 정말 기가 차게 말이죠. 그래서 전 그때 내질렀습니다. 이제 너랑 나랑은 쫑이다라는 다짐을 하고서 말이죠. 너 지금 미친 거니? 내가 왜 네 이모 병수 말을 들어야 하는 건데? 나라도 벌벌 기어야 우리 엄마 고소 안 당한다 뭐 이런 소리야?
웃기고 자빠지고 있네, 정말. 너 걔가 정말 풀 뜯어 먹는다는 거 아니? 사람들이 흔히 어이없는 소리 할 때 걔가 풀 뜯어 먹는다는 둥 그런 소리 하잖아. 근데 그 걔가 왜 풀을 뜯어 먹고 앉아있는 줄 알아?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미쳐 돌아가기 직전에 하도 기가 막혀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랬었거든? 지금 내가 걔가 아니라 내가 풀을 뜯어 먹고 싶다. 자기 왜 이래? 왜 이렇게 사람이 격없이 이래? 교양 없는 사람처럼. 막 나가는 장모님처럼 갑자기 왜 이러냐고. 자기 정말 이러면 나 화낸다. 나 화내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이쁘다 이쁘다니까 지금 골을 내고 있나 본데 적당히 해. 지금 나 자기한테 실망할 것 같거든? 지랄을 떨어요, 지랄을. 아주 한가만 해로 지랄을 떨다 못해 풍악을 울리겠구만. 야, 교양? 고향 만두 나라도 내가 교양이란 것하고는 담 쌓고 산 사람이거든? 무식한 우리 엄마 닮아서? 하여튼 이 집구석은 모양새만 그럴듯했지? 니들이 얼마나 사람 괴롭히고 니들이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모르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는데 그런데 니들은 그걸 우애다, 가족애다라는 걸로 포장을 하더라. 정말 웃기고 있는 거지.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보라 말아야. 남편이니까 그런 제재는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나도 네 아내니까 제재 한번 할게. 너도 그렇게 죽고 목 사는 니네 식구들 만나지 마. 그럼 나도 우리 엄마 안 만날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잘도 놀려댄다. 어? 겁나는 게 없어. 그치? 확 그냥 내 앞에서 화낸다 어쩐다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러다가 너 진짜 골로 간다. 그리고 나는 너랑 오늘부로 쫑이야. 무슨 며느리를 조각조각 내서 여기도 며느리 돌이받고 싶고 저기도 며느리 돌이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 이제 그 노릇 스탑할래.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앞에서 씨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네 그 머저리 같은 동생 간수 잘해. 그 정말 이건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그 머저리 외상값 갚으라고 해. 우리 엄마 삼촌들한테 연락 돌리고 있더라. 교양 없는 집안인 거 알지? 그래서 우린 말로 안 해. 그냥 쳐 들어가서 싹 다 부시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밑바닥에 제 모습을 본 남편은 그래도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저를 엄청 말리고 들긴 했어요. 다 자기 체면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엄마와 시이모의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한 10명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불쑥불쑥 들어와서 잔소리해대는 사람들, 여기도 잘해야 하고 저기도 잘해야 하고 이 사람도 시어머니처럼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을 좀 과장해서 한 1000번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 버틴 거면 정말 잘 버틴 거 아닙니까? 엄마도 더럽고 치사한 것들이라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 인성이 덜 된 것들이라고 이혼해도 요즘 세상 아무 문제 없으니 더 이상 그런 것들하고 복닥거리지 말라 하더군요. 그리고 그 머저리 시동생한테 외상값은 제대로 다 받아냈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영화 제목이죠. 어쩜 저렇게 찰떡같이 제목을 붙일 수가 있었는지. 정말 결혼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절대 다시 할 생각 없어요. 만일 정말 해야 한다면 시댁 없는 그런 남자와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시댁이란 존재가 끔찍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